안녕하세요. 속보TV입니다. 오늘은 미국 듀폰의 한국 투자 및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탈일본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소부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화학소재 기업 듀폰이 내년까지 2,800만 달러를 투자, 우리나라의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및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지난해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발표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전체 물량 90% 이상을 일본 수입에 의존해온 품목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새 공급처를 마련하고 탈일본을 가속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듀폰이 우리나라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확정하고 코트라에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존 캠프 듀폰 사장과 개별 면담을 갖고 2,800만 달러 규모 EUV용 포토레지스트 투자 협상을 마쳤고, 이에 따라 듀폰은 내년까지 투자를 완료하고 충남 천안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및 CMP 패드 개발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일본 기업들의 전유물이었던 원재료 또한 한국 내에서 자체 수급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산업부는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내용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 협상이 마무리되면 듀폰이 국내에서 개발 생산하는 소재 품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최종 투자 규모는 2,800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성 재료로 파장이 짧을수록 미세화 공정에 적용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JSR, 시네츠화학, 도쿄오카 공업 등 일본 기업으로부터 전체 물량 90%가량을 수입해왔는데, 그러나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불화폴리미드와 함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소재 공급처 다변화 및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지난달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심사 방식을 개별 심사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처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번 투자는 EUV용 포토레지스트 세계 시장 성장에 발맞춰 적극 대응하려는 듀폰과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공급처 다변화가 필요했던 우리 정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먼저 듀폰의 한국 투자 과정과 배경,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시점에 수시로 듀폰은 일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듀폰 또한 한국 EUV 설비 투자 규모가 경쟁 국가인 대만보다는 덜하지만 한국 시장 내 경쟁사가 비어있는 틈새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하에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투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비록 듀폰의 EUV 포토레지스트 기술은 아직 공정에 투입할 만한 수준까지 다다르지는 못했다는 평가지만, 익숙한 한국 시장 환경에서 관련 기술을 빠르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듀폰은 기존 포토레지스트 공급 경험, 국내 생산 R&D 설비 운용 등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꾸준히 기반을 다져왔고, 분사정인 다우듀폰 시절 포토레지스트를 삼성전자에 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회사 로맨드 하스 전자재료 코리아가 1998년부터 충남 천안시 2개 공장에서 반도체용 소재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듀폰 입장에서는 국내에 이미 설비가 갖춰져 있어서 신규 설비만 들여놓으면 되고, 한국 비즈니스 환경에 이질감이 없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미리 경험을 통해 축적해 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지근거리에 있는 R&D 센터에서는 300여 명 인력이 차세대 전자재료를 연구하고 있는데, EUV 생산 설비 구축에 공을 들이는 삼성과 관련 기술을 협력하기에 최상의 조건인 셈입니다. 이미 듀폰은 삼성전자와 EUV 포토레지스트 샘플을 수차례 교환하였으며, 최근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화성 R&D 센터에 액침 노광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액침 노광 설비로도 EUV 포토레지스트의 기초적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 기초 성능 평가 이후 삼성전자와 지근거리에서 협력한다면 양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듀폰의 신규 투자로 국내 소재 공급 한도도 더욱 거센 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듀폰이 일본 업체들의 빈자리를 꿰차는 그림이 되면서 일본 업체들은 국내 공급을 이어가기 위한 대안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업체들은 자국 정부 입장 및 여론과 한국 시장의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발빠르게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화학 소재 기업 솔브레인은 최근 불산액 공장 신증설을 조기에 완료하고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액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고, 다른 기업들 역시 규제 대상 품목인 기체 불화소소, 플로어린 폴리미드,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할 신규 공장을 완공한 상황입니다. 이런 성과와 과정에는 산업부의 발빠른 대처와 협상이 빛을 발했습니다. 산업부는 외국 투자 기업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한 후 듀폰의 한국 투자를 먼저 제안하였고, 반도체 제조사가 있는 동아시아 국가 공장 설립을 타진하던 것을 뒤집어 투자 유치를 확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인센티브에는 투자 부지의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및 임대료 감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정화 산업부 투자정책과장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소부장 공급에 대한 외투 기업 계획 동향을 살피던 중 듀폰과 접촉하게 됐고, 지자체, 코트라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투자 협상을 적극 진행한 결과 경쟁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종 투자처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듀폰 투자 유치가 갖는 의미는 또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등 공급선을 다변하는 데 긍정적인 투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재, 부품 자체를 국내에서 조달한다는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국내 기업과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 기업이 투자 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관행을 지양하고 선제적으로 한국 투자를 제한하는 등 협상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은 차후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부장 강화 방안에 조용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입니다.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수출 규제 3대 품목에 대한 특허 분석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본 업체에 의존해온 이들 소재 공급이 불안정해진다면 대응책은 국산화하거나 수입처를 다변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어느 경우든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이 기술 분야의 특허 전문가들로 분석팀을 구성하고 관련 특허 분석에 들어갔고, 분석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이들 제품과 관련해 압도할 정도로 많은 특허를 일본 업체가 선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핵심 3대 품목의 세계 특허 점유율을 보면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65.1%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9.1%로 일본의 약 7분의 1 수준이었으며, 투명 폴리미드 필름은 일본 55.3%, 우리나라 38.4%로 나타났습니다. 불화소소의 경우 일본이 3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2%로 현격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특허청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에도 활용되었는데,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2조 1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소부장의 국산화 R&D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R&D를 통해 제품 생산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일본이 선점한 특허와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산화의 의미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소부장의 국산화를 위한 R&D와 동시에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특허를 분석하고 이를 우회하거나 이보다 한층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올해 추진하는 소부장 관련 R&D 사업 전반에 대해 특허 분석을 추진했습니다. 결과부터 본다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업무량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일본 특허에 대한 의존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의 핵심 수출품 생산에 큰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특허와 관련된 자충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이들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투명 폴리미드 필름 제조 기술에서 일본 기업은 모든 공정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발 기업이 최종 제품의 역설계를 통해 모방을 할까봐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공정은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 검토를 통해 해당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를 R&D 과제로 설계하고 빠른 기술 개발로 국산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일본이 다시금 소부장으로 목리를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속보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